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만찬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상징적인 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악관 그 기자단 초청 그 만찬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악관 기자단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초청을 해요. 대통령이 기자단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자단이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통을 이어져 왔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기 행정부 때도 한 번도 참석 안 했거든요. 작년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론하고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석한 것은 아무래도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참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큰 일들을 해냈는지 그런 업적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거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사실상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인간적인 면을 이제 많이 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기자단하고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흐르는데 특별히 이런 행사에서는 이제 서로 조크도 하고 농담도 하고 또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그 기자단의 질문에 잘 이제 농담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여태껏 이룬 업적을 이제 설명하는데 치중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단의 질문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제 넘겨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트럼프 이걸 이제 더 부각시킬 것인지 거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완전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그 불사신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미지를 다시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또 이제 이런 선거 유세할 때 피격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또 말하라고 골프장에서도 이제 이런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 이제 통상 대통령들이 한 번 임기하는 동안에 그게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하는 동안에 한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직 시절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불과 2, 3년 사이에 3번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마다 다 이제 무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불사신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지지자들을 또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그 용의자가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사는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범행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좀 의미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수사에서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의 대상이 됐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란하고 연관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란의 어떤 그 사주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그런 사건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이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의 직접 지시나 사주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란 편에 서서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수사의 대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정치적 목적이 뭐고 그 배후 세력이 뭔지 그걸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보면은 참으로 엉성하기 짝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힐튼 호텔에 거기에 전부 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찬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거기 조사를 하고 있는 그쪽을 향해서 저 사람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이제 엉성하게 준비를 하고 엉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도 이게 바로 힐튼 호텔에서 똑같은 장소입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사실상 암살 위기를 모면했거든요. 그때 이제 출입문에서 차 타는 곳까지가 한 9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잠시 나오는 그 9m의 곡을 이제 노려가지고 암살을 시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암살을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총을 준비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엉성한데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볼 건 이 사람의 정신 상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 연관이 있는지 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렇죠. 정신질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사람 같다.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이란과 관련은 없다. 잘 모른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네.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서둘러서 이게 이제 지금 완전히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이제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둘러 이란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끊어버린 것은 협상의 국면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란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제 말 같은 걸 이런 것들을 조사관들이 이제 들어봤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도 행설수설하고 뭐 그러면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1차 보고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SNS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방식 이런 점에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2024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앞에 이렇게 방탄복을 안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순방하는 거 볼 때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탄복을 입으면은 양복 위에 겹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좀 유심히 보면 저게 그냥 자연스러운 양복인지 방탄복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1981년도에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 시도를 당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대통령 행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방탄복을 입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사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야외 행사 때는 방탄복 문제를 아마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힐튼 호텔에서 하는 저런 식의 모임에는 잘 안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연회장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링을 좀 일부 이렇게 드러내고 2,000평 규모의 거기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그 연회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안전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 영빈관 만드는 것 가지고도 사실상 언론에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또 야당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봐라, 이 영빈관을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지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제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저런 이제 큰 행사가 있게 되면 영빈관에서 할 그런 영빈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취소된 것은 뭐 한 달 뭐 내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영빈관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바깥에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엄격하게 보안 조치를 하고 검문 검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먼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제 휘말린 게 이번이 세 번째고 지금까지 총격 사건 이후에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상 그 2024년도에 거기 버틀러 거기죠. 그러니까 그게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시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트럼프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한테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말하라고 해서는 뭐 그 총격 미수 사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 내외 정도 되잖아요. 네.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뭐 불행 중 다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지율 향상에 도움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죠. 네. 자, 용의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체포가 돼서 구금됐고 이제 곧 수사 내용이 전해질 텐데 관련된 내용 저희가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지 않을까 했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결국에 또 무산이 됐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떠났고 또 미국 협상단도 파키스탄행을 취소했습니다. 이 협상 불발의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에 협상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이슬람마바드로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위트코프하고 큐슈나하고 곧 보낼 거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도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거기에 이란의 국회의장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 벤스 부통령도 가서 이렇게 뭐 서명을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SNS를 통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이란에서는 전혀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미국의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은. 그렇죠. 네. 파키스탄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거쳐서 파키스탄과 오만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는 그런 순방이 이란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이제 간 것은 거기에서 문이러 그 총사령관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샤리퍼 그 총리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종전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문이러 저 총사령관이 지난주에 이란을 방문해가지고 이란의 이제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한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번에 아라그치가 이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련의 이제 이런 조짐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라고 이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대표단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지만 오만에서 러시아로 갈 때 다시 파키스탄에 들렀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오만을 들렀다가 다시 파키스탄에 올 이유는 없이 바로 러시아로 가면 되는데 왜 파키스탄에 다시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에다가 파키스탄에다가 이란의 그런 종전과 관련된 안을 전달을 했고 그 전달된 안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은 이 안을 검토하고 다시 이제 여기 파키스탄에 전달해주거나 그러면 직접 가지고 오거나 그 중에 뭐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 시간을 고려를 해서 아마 이게 오만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파키스탄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정도에 내일이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협상이 완전히 닫혔거나 실패했거나 뭐 무산됐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은 내일 모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쪽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의 불씨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데 앞서 이번 주말 협상에 대해서 이란에서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좀 진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내놨고 그 강경파는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예, 강경파들이 이제 사실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파든 강경파든 다 강경파이긴 해요. 단지 이제 협상에 나서느냐, 그점 뒤에서 조정하느냐 하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이제 강경한 사람이 이 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지금 무스타파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란에서 지금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아그라치 그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 봉쇄하는 것을 푼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멍청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그라치하고 국회의장하고 탄핵해야 된다까지 소리가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회의장은 그대로 있고 아니 아라그치도 지금 파키스탄에 가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권력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시간이 자기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훨씬 더 이제 초조하다. 미국이 훨씬 더 지금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 이제 이 경제난이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 봉쇄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그 모든 비난을 지금 미국이 받고 있다. 그리고 또 5월 1일 되면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60일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워싱턴에서의 그 갤런당 휘발유 값이 뭐 4불 중간쯤 가고 그다음에 LA 같은 경우는 5불 중간쯤 가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2.5불 갤런당 2.5불 하는 것보다 2배가 더 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훨씬 더 지금 급하지 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고요. 시간은 저는 미국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5월 1일 날 지금 이 전쟁 권한법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 4번 그리고 하원에서 1번 민주당이 주도가 돼 가지고 이게 전쟁을 끝내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5번에 걸쳐서 모두 부결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쟁을 끝내라는 그런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리비아 공습할 때,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습할 때 그때도 다 60일 지났어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의회 그게 이제 뭐 여소야대든 뭐 여대 야소든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전쟁을 활동하는 비교적 관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라크가 죄송합니다. 이란이 왜 지금 더 급하냐 하면 지금 이제 하르거 지금 그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원유의 90%를 그쪽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르거 그 섬 보면은 보석의 왕관이라고 해서 그 원유 저장 시설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것을 이제 그 보석의 왕관이라고 자기네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다 찼어요. 그 지금 보내야 그다음에 원유 뽑아 올린 거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시설이 다 차고 빼낼 데가 없으니까 바다로 흘려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정을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유정 자체가 폐정이 돼요. 못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란 경제를 떠받쳐 오는 것이 유정이고 기름이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폐정이 돼서 기름
이렇게 채굴까지도 못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돌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압의 차이가 생겨서 새로운 데를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지금 뭐 이란의 지금 경제 상황은 사실상 무슨 이게 인플레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1달러당 그다음에 그 시장 가치에서의 그것은 뭐 100만 리라가 더 넘으니까 136만 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달러에 뭐 1,450원에서 1,500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 경제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훨씬 더 시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란도 봉쇄하고 미국도 봉쇄하잖아요. 이란은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은 역봉쇄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더 손해겠어요? 여기가 더 손해예요. 이 봉쇄하고 있는 데를 더 바깥에서 이렇게 봉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해협에 대한 주도권도 누가 쥐고 있느냐? 이란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미국한테 시간이 있는 거지 이란이 저렇게 버티게 할 그런 시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3주간 휴전 연장을 발표를 했지만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 계속 공습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휴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불안한 평화가 이제 가는 거죠. 네. 불안한 평화가 지속된다고 보는 건데 대규모의 상호 간에 이렇게 공격은 아니죠.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러나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안한 평화는 어찌됐든 저 불안한 평화가 3주 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단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타결이 되면 저것도 이제 평화 상태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저거는 전쟁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타결 여부가 독립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